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에 출연 중인 트리플플러스 대표 이승원입니다. 증시 최전선 5월 강연회가 이번 주 토요일 부산에서 진행됩니다. 옐런 의장이 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6월 시장도 변동성 확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피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5월 초 변동성이 상반기 수익률을 확정지었다면 6월 변동성을 어떻게 활용하였느냐에 따라 올해의 수익률을 크게 가를 것입니다. 5월 초 변동성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실제 사례를 보면서 이번 변동성 시장에서 수익률을 어떻게 극대화시킬지 살펴보겠습니다. 장소는 부산 팩스코 컨벤션홀 본관 제1전시장 2층 216호입니다. 시간은 이번 주 토요일 5월 3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딱한 종목 팟캐스트 시즌3 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클리 이영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훈입니다. 다지아하오 강주혁입니다. 강주혁 선생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저번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특집이었고, 그 전에 안 나와갖고, 3주 만에 나오신 거죠? 그럼 저를 빼놓고 지금 3주 바빴잖아요, 지난주에. 쉬워시 안 많아. 그래? 지난번에 뭐라고? 누가 아파갖고 병원 갔다 그랬잖아. 네. 그때 누가 아팠어요? 저희 집사람. 그 와이프가 아팠을 거라 그랬잖아요. 맞추션. 딴따라다. 강아지가 아픈 줄 알았지. 저희 집은 애가 아픈 거는 병원이라고 잘 안 한다고 내가 그랬잖아. 가축병원 간다고 그랬지. 그건 아니라 그랬죠. 왜 강아지 아파도 병원 간다고 그래요? 가축병원이라고 그러세요? 얘는 안 그래요. 저는 방송 못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 집은 강아지가 아프면 병원 간단 말이야. 네. 그래서 나는 지금 와이프가 아프다고 생각 안 했고 저번에도 멍멍이가 아파갖고 네. 그때 뭐 바쁘다고 집에 갔거든. 네. 나도 멍멍이가 또 아픈 거야. 얘네 멍멍이가 오래됐어. 내가 조금 이상한지 몰라도 멍멍이가 아프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아파서 간다 그럽니다. 딸내미가 아픈데 왜냐면 또 나이가 많단 말이야. 그렇죠. 이제 환갑이 넘었어. 네, 이제 힘들어집니다. 15살 넘어가니까 힘들어져. 15살이면 거의 100살이나 먹는 거나 마찬가지고. 90살이 넘은 거죠. 많이 사셨네. 그렇죠. 건강하세요? 네, 나름 건강합니다. 애 출산한 적 있어요? 원래는 유기견으로 데리고 왔는데, 유기견, 저희 집에 오기 전에 그 병원에서 보니까 출산한 적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15살도 추정이네? 네, 추정입니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신선이네, 신선. 거의 도인 수준이네. 네, 오늘 날짜 확인드립니다. 오늘 날짜는요, 지금 5월 26일이고요. 네. 올해 벌써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잘 마감하는 시점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 궁금한 사람 역시 강준혁 선생인데 어떻게 지냈어요, 그동안? 처음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방송하고 이러면서. 네. 그냥 덕분에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예. 네, 이승원 대표는요? 저도 똑같이. 네. 요즘 매우 활약이야? 전국을 왔다 갔다 여기 찍고 저기 찍고. 전국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돈은 되는지 몰라. 그건 돈 하나도 안 돼, 지금. CS 가지고 그냥. 아니, 근데. 살 빠진 것 같다. 아니야. 알았어. 셔츠가? 셔츠가 커졌어. 늘어났어. 아니, 지방을 가는데, 그거는 저기서 가는 거야? 한국경제TV에서? 한국경제TV에서 가는데, 네. 자체 강연회로 가는 거죠, 방송. 그 가수 뭐 하게? 가서 이제 강연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되는 거야? 돈을 되게 만들어야지. 이승원 대표는 돈 될 게 없지, 거기 가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에도 또 부산에 갑니다. 며칠? 5월 30일 날 부산 백스코 본관 201호. 201호 맞나? 그거를 좀 잘 적어주세요. 물론 문장을 적어서 주세요. 문장을. 네. 그러고 보니까 5월 30일에 난 분당 가는구나. 왜 분당에 갑니까? 강연회가 있대요, 제가. 어디서? 그것도 어디서 하는 거야? 잘 몰라요. 분당으로 오라 그러던데. 그것도 어디서 주최하는 거야? 유한타증권에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한국경제TV하고. 다시 한번 정리 들어갑니다. 5월 30일 날 전국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딱한 종목이. 네. 그래갖고 하나는 백스코. 해운대, 부산 해운대 거기 쪽에? 부산 해운대 백스코. 2시?
멕시코 2시에서 5시 본관 216호인가 그럴 겁니다. 참갑이 있어요? 2층으로 오시면 되고 참갑은 없습니다. 교재도 좀? 교재는 교재비가 있습니다. 교재비 한 10,000원 이렇게? 10,000원. 10,000원, 15,000원 이렇게? 네네. 10,000원 이상을 봐도 봐. 10,000원 이상 안 됩니다. 아니, 내 말은 10,000원 이상을 그냥 넣으라고 해봐. 10,000원 이상을. 그러다 어떤 사람 네. 100원짜리 더 넣는 사람 있다. 네네. 네.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강준혁 선생은 또 5월 30일 토요일에? 네, 저는 성남에 있는 상공회의소네요. 네. 오후 2시부터 5시. 그것도 2시에 다시. 그거는 한국경제TV 유한따. 네. 그렇지? 그리고 저 김성훈 과장은? 네, 저는 일단은 너무 바쁘게 지냈고요. 네. 요즘에 자기도 또 강연했어? 안 해, 뭐 강연해? 같이 갑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이승원 대표님하고 같이 내려갑니다. 같이 갑니다. 나하고는 아무도 같이 안 가. 나 딴 가봐. 나 갈 수 있어. 할 일 없어. 나 할 일 없어. 당신은 그 유한타 슈퍼스타 박세진이하고 같이 가잖아. 있잖아요. 안 가. 세진이 안 가? 안 가. 왜 안 가, 세진이? 요즘 내 혼자 해. 빠져갖고 이 새끼 세진이. 나 따야. 세진이 돈 좀 벌었구나. 세진이가 요즘에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여자친구 만드느라고 바쁜가 봐. 미팅 겁내하더라고. 6만 명이랑 미팅할 계획을 세우고 있던데. 멋지고. 최전선 나가는구나. 최전선. 그래갖고 하여튼 5월 30일 날 하여튼 내용은 이승원 대표 빨리 적어서 주제 아니에요. 적어서 네, 알겠습니다. 적어서 주시면 내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잠시 확인드리면 오늘 하여튼 지난 주말에 금요일 날까지 하고 월요일 날 우리 시장도 쉬고요. 미국 시장도 쉬었는데요. 금리 인상 올해 하는 건 이제 거의 구체적으로 돼갖고. 근데 뭐 시장 그런 영향보다는 오늘 그 모든 거를 하나 한 게 결국은 삼성의 형님들이 크게 한 방 쏘셨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이런 것들이 제일모직이랑 삼성물산. 제일모직 화이팅. 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보면 상한가 들어간 거 눈에 띄는 게 세 개가 보이죠? 네, 제일모직 삼성물산 그리고 내추럴. 그래갖고 세 개가 상한가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내추럴 같은 급으로 보지 마세요. 아니 내추럴은 오늘 또 하루 종일 뉴스 나오던데요. 뭐라고? 백세주에서도 이제 백소나 이호 피소 들어왔다고. 이호 피소 안 들어간 데가 없다고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추럴 상한가 들어가네요. 백세주? 네, 백세주에도 이호 피소가 들어왔답니다. 백세주는 어디서 만드는 거야? 국순당이요. 그래서 빠지는 거야? 아니 근데 그것 때문에 백세주를 먹는 건 아니잖아. 근데 내추럴 엔도텍 백소는 그것 때문에 그걸 먹은 거고 건강하다고. 야 무슨 백세주를 그게 건강하다고 백세주를 먹나? 그건 아니잖아. 그게 왜 빠져? 좋은 술인데. 그러니까 그저 백세주에 백소가 들어간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거 먹는 거 아니에요? 나는 어저께 아까 이승원 대표 얘기했는데 저녁을 우리 형네 가족이랑 밥을 먹는데 우리 형이 어묵쟁반 이런 건 파는 데야. 그랬더니 어묵쟁반? 어묵쟁반 먹는 건데 맛있는 거 드셨네. 그러니까 저거를 우리 형이 불충이야. 막걸리를 하나 갖고 오라더라고. 막걸리 갖고 왔더니 뭐 갖다 드릴까 하든지 그 국순당을 갖고 와. 나는 워낙 국순당이라는 데는 괜찮아 했거든요. 그래요? 아니, 막걸리 별론데? 아니 나 막걸리인 게 아니라 거기서 전 이게 맛있어요. 국순당 본사에 삼성동에 있는 데가. 맛있어요. 그걸 몰랐는데 갑자기 이름이 촌스럽고 짜증나. 이름 뭐였는데? 술이 대박이래? 이름이 국순당 막걸리 이름이? 술이 대박이니까 그렇게. 막걸리 이름이 대박이야 브랜드가. 촌스러워 그런 생각 확 들었는데. 뭐야? 술 이름 뭐라고? 대박. 술 이름 대박이야. 그러니까 그 대박친 술 이름 뭐라고? 그러니까 이름이 대박이라고요. 이름이 대박이야. 뭔 소리야 이거? 브랜드가 대박이야. 막걸리 대박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 총수할 때 오늘 그때 빠진 거야 이게? 보니까. 어이없네. 어이없고요. 오늘 시장 얘기부터 잠깐 해보겠는데요. 오늘 시장 얘기 오늘 중요한 거는 이제 중문대 중문 얘기 잠시 후에 듣겠고요. 잠시 후에. 또 주인공 잠시 후에 이제. 이제 한국 얘기 하자 그럴 때 중국 얘기 해버리려고. 아니야, 잠시 후에. 우리 김성환 장부터 해보자. 시장 어떻게 보고 있어요?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은 글쎄요. 일단은 몇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 대형주들이 바닥권에서 5% 이상 강하게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서 뭐 화장품이나 중국 소비나 금요일에 일제 같이 밀리는 듯한 모습이 나왔다가 그래서 이제 좀 코스닥이 쉬어가고 코스피 쪽으로 가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장 보시게 되면 일단 코스닥은 뭐 장중에 1% 이상 급락한 흐름이 나오면서 역시나 좀 많이 오른 종목도 유지해서 차익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코스피가 뭐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얘네들이 딱 뜬금없이 공시를 이런 뉴스가 나오는 바람에 수급이 또 꼬여버렸어요. 시장의 돈들이 또 그쪽으로 확 쏠리다 보니까 관심이 이런 것들 쏠리다 보니까 또 시장이 약간 좀 지수는 걔네들 두 개 때문에 그냥 뭐 쏘쏘하게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다 수급이 꼬여버려가지고서
일단 오늘 장만 놓고 보면 참 뭔가 좀 애매하고 좀 짜증나는 장이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 지인들 저희 같이 뭐 주식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의 오늘 카카오톡 온 걸 보니까 이재용이 개삐리리 거저 먹네 뭐 이런 식으로 문자 오면서 일단은 뭐 그런 짜증나는 장을 좀 대변해주지 않나 싶네요. 돈 버는 따로 있는 거지 뭐. 그렇죠. 그렇게 태어났어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안 태우고 나서 애들 지랄들 떨어. 아니, 마르크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인간의 원초적인 불행은 어디서 시작될까? 이런 거 얘기하면 좀 빨갱이 되는 건데. 종북인데 종북. 인간의 원초적인 불행은 자기가 태어날 수 있는 국가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는 데서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인간의 원초적 불행 자체는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지. 인간의 원초적인 불행은 더 가지려고 하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진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부처님을 올해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천주교입니다. 예수님도 저는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처님은 월요일날 오셨고요. 올해 그 예수님은 금요일날 오십니다. 두 분 성인 군자라는 것을 다시 증명해 주는 거죠. 잘났어 정말. 예, 이승환 대표는 시장 어떻게 보고 있어요? 시장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리 인상 그 효과가 오늘 셀트리온이 무너졌다라는 데서 그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 근데 이제 크러쉬는 하루 정도 나올 수 있을 텐데 그것이 막 그 예전처럼 보여줬던 버냉키 쇼크 때가 2013년도 6월 달이거든요. 그때도 한 2주 정도의 아주 강하게 그 무너지는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왔었고 과거 이제 더 이제 뒤로 돌아가 보게 되면은 그 대세 상승장이 나오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2004년도 이때 당시에도 이제 크러쉬가 한번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2004년도 그때도 한번 나왔었는데 2주짜리 이런 흐름은 지금 발생할 상황에 대한 쪽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조정이 나오는데 지수 조정은 상당히 제한적이면서 종목별 변동성은 되게 큰 시장. 네. 그러면서 이거 빠지는 시장 맞아? 라면서 짜증나는 이런 시장이 당분간 그 시장에 대한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5월 초에 그 시장 변동성을 활용해서 시장 수익률을 극대화시킨 사람도 있거든요. 이번도 마찬가지 이번 시장 조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올해 연간 수익을 확정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5월 30일 강연에 꼭 들어야 돼. 뭐야, 결론은 또 결론은 그거야. 그 얘기를 해줘야지 사람. 뭐야 지금? 장난아. 이승훈 대표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도 그렇게 안 봤거든요. 뭐야? 그래서 네. 변동성을 잘 활용하자고. 네.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 5월 30일에 제 강의도 오지 마시고 집에 쉬세요. 뭐야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에 훅가네 훅가. 그러니까. 네. 경기 지역에 계신 분들은 쉬셔도 되고요. 이승훈 대표가 좀 변한 것 같아요. 왜요? 이런 코멘트 안 했었는데. 변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 경기 지역은 쉬세요. 부산 지역은 오세요. 지금이 네. 시작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애매하지 않나요? 전 좀 애매해 보이는데. 시작이란 게 난 뭔 시작인지부터 나도 전체... 못 들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갔어. 아까 뭐 마지막은 자기 방송 강연에 오란 얘기가 시장이 이제부터 시작을 한다고? 조정에 대한 조정 끝나고? 아니 조정이 끝난 게 아니라 뭐가 시작이 거야? 조정이 시작됐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주어를 빼놨어요. 주어를 빼놓으니까. 아 시장 이제부터 밀린다고? 네네네. 팔아야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종목별로 변동성이 되게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하락하는 건가? 그러니까 지수는 야금야금 빠지는데 종목은 더 많이 빠지고 그러면서 거래소에서는 갑자기 급등하는 막 18%짜리 때로 올라다니는 종목들이 나오고 이러면서 하락 시장 같지는 않은데 하락 같은 그런 느낌상으로는 그러니까 체감으로는 겁나 빠지는 건데 그러니까 그 지수상으로는 별로 안 빠지는 시장 이런 시장이 나올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보여준 게 뭐냐면 사실 삼성 코스닥 종목 가지고 있으면 팔아야지 일부는. 코스닥은 일부. 근데 코스닥도 아니 그건 종목별로 달라요. 오늘 둘 방송 잘하네.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케바케라고 하죠. 케바케. 케바케 뭐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야. 달라요. 그러니까 아니 김성훈 과장 어떻게 조치심해 봐요. 지금 정리하면은 그러니까 정리맨 나왔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은 할지언정 주식 비중에 대한 고민, 즉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되냐? 라는 정답이네. 아니라 이거죠. 줄여야 되죠. 난 되게 불안해 보이는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 보세요. 솔직히 뭐 금리 인상부터 시작을 해서 6월달 되면은 그 결정 났나요 그거? 중국 MSCI 그 A 6월 9일 정도 그렇죠? 나오죠. 그것도 아직 안 됐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것도 아니고 네. 실적도 불안하고 수급도 불안해지는 시장이 지금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이게
물론 이제 개별 종목들은 튈 수는 있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그 개별 종목인지 아닌지는 모르잖아.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그 개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홀딩을 하고 그냥 버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불안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일정 부분의 현금으로 지금 만들어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혹시 내 종목이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냥 좀 뭐 내추럴 엔더텍도 튀긴 한다만 사방에서 일반 개인 투자 지난주부터 해서 오늘까지 일반 좀 주식을 좀 관심 있어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아니 조정이 그렇게 심하게 나온다면서요 겁나는데 이거 빨리 주식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나같이 한 명 빠짐없이 그러면은 과연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난주 글로벌 시장이 보였던 움직임이 뭐냐면은 옐런이 얘기했어요. 이번에 금리 인상한다고. 6월 아니겠지. 9월에 12월이겠죠. 아무튼 근데 그런 시그널을 충분히 시장에 던져주고 있었고 그리고 이미 미국 시장 보시게 되면은 은행주들이 치고 올라갔잖아요 지난달에. 이미 시장은 다 이미 이번에 금리 인상하겠구나 라는 거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거에 대한 충격이 우리나라가 과연 그렇게 심하게 올까? 라는 생각을 처음 했었고 다만 만약에 진짜 조정이 오고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조금은 뭐 단기간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섹터는 뭐겠습니까? 결국 고파 아니겠어요. 많이 올라가야 돼. 코미팜 그 계잡주 그것이 옛날에도 그런 식으로 한번 해먹고 이번에 똑같이 해먹고 1조 8천원까지 5천원까지 올라갔던데 오늘도 뉴스 나왔잖아요. 저 내부자 보고하고 나와서 그러니까 그런 애들만 아니면은 이제 좀 바닥권에서 실적 가지고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들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이런 조정이 나오면 더 사거나 해서 모아가서 가을장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6월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씨를 뿌려야죠 지금부터는. 가을에 어디 좋아. 나는 안 받아줄 씨 뿌려. 씨 뿌려. 계속 얘기해야 될 거야? 하지만 씨앗을 뿌린다고 모두가 다 열매가 되지는 않는다. 너 거기서 많이 듣는 얘기야. 좋아. 여기서 또 그 얘기 하는 거야? 궁금하신 분들은 메리츠증권 여의도 지점에.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그 포트폴리오 전략인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단점이 뭐냐면 하나를 사서 100% 또 올라야 되거든. 근데 이게 우리가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도 보게 되면 씨 하나 뿌리고서 이 사과나무가 겁나게 커져갖고 거기서 사과 100만 개가 열릴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사과도 보게 되면 사과나무도 많이 심고 벼도 하나 하고 슈퍼벼 하나 씨앗 심고서 하지 않듯이 종목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2개 사갖고 반드시 대박 날 거야. 그런 식으로 거래해갖고는 절대 수익을 못 거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종목을 맞추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응 전략이라는 부분에서 많이 실패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핵심 명제는 그거거든요. 좋은 주식을 어떻게 오랫동안 장기 보유할 것이냐에 대한 것에 대한 그 진행을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개인들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가장 많이 실패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맨날 타이밍 맞추려고 그러고 맨날 그 차트 보고 맨날 종목 선택하고 그래갖고 답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개선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씨앗을 우리가 발굴하는 거는 농부의 눈이겠죠. 근데 그 좋은 씨앗을 잘 기르는 것도 역시 농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앗을 잘 길러야 되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법. 그러니까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한 건데 이걸 개인 투자자들이 모른다는 얘기죠. 그게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이번 시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도 김성훈 과장처럼 씨앗을 뿌려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결론은 뭔지 알겠네. 결론은 캡틴 큐. 아니, 그게 아니라 결론은 5월 30일 날 부산으로 오시는 건데. 그 생각 들었죠? 5월 30일 날 오든가 아니면 메리츠 증권에 오든가. 아니, 근데 보면 내가 지금 서울에 한복판에 있어. 부산은 어떻게 가니, 그지? KTX 타고 가야죠. 아니지. 걱정하지 마시오. 6월 달에 또 있습니다. 아니지. 5월 30일 날은 경기도를 가야 되잖아. 오지 마요. 오지 마. 뭘 와요? 네, 오늘 강지욱 선생님 시장 어떻게 보세요? 그 제가 다 했는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저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일단 해보고요. 오늘 이제 제일 무직하고 떴는 거는 예전에 제가 그 얘기는 한번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이병철 회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삼성이 이제 청소가 바뀔 때는 뭔가 키우는 회사가 좀 바뀔 가능성이 높고 그런 관점에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일모직은 뭐 주목을 한번 해보자 뭐 그런 얘기는 일단 해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뭐 오늘 많이 오르든 적게 오르든 사실 이제 삼성전자도 이건희 회장님 처음 맡을 때 삼성전자가 10만 원대였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IMF 때는 6만 원까지 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삼성도 어떻게 보면은 뭐 회사가 커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 자산 불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를 여기서 10배를 보내면 그렇죠. 주당 얼마가 되죠? 그러면 그렇게 하긴 사실 좀 어려운 거니까. 네. 제일모직은 뭐 좀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든 말든 간에 우리 이제 방송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은 네. 계속 좀 관심을 두시고 네.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 반면에 예전에 우리가 그 피세 지수에서 이머징에서 선진국으로 한번 바뀐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아마 우리 시장이 한 8조 정도 매도가 아마 나왔을 겁니다. 재작년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시장 안에 어떤 모멘텀이 있어도 시장은 밀렸습니다. 네. 당연한 거죠. 시장에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어도 팔아야 되는 물량이 한 8조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밀렸다면, 제가 지금 첫 번째로 불안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뭐 금리 인상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중국이 이번에 만약에 네. MSCI 이머징 마켓 지수에 편입이 된다면 네. 예상하기로는 한 4조 5천억에서 5조 5천억 정도 빠져나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일단 수급적으로 일단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금리 인상 얘기는 많이 하는데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건 저는 사실은 우리 시장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더 큰 문제는 사실 따져보면 중국이래. 일본하고 우리 문제가 네. 조금 더 크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비교 관점에서. 그렇죠. 네네.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 생각을 하는 거는 달러가 강세로 가면 네. 어차피 원화가 약세로 가니까 네.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실적 좋아질 거고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수급적으로 좀 불안해진다라고 하더라도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어차피 이게 기회가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게 기본적인 시각이었다면, 네. 아시다시피 엔화가 지금 2018년까지 지금 행보를 보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달러가 강세로 가서 원화가 약세로 가니까 수출 물량을 잘 팔라 그랬더니 일본께 더 잘 팔리네 뭐 이딴 시나리오가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시장이 좀 붙는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최근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거의 역사의 고점까지 왔다가 지금 밀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좀 2180 찍고 밀렸던 거죠. 그렇죠. 다 다시 지금 회복하고 있는 거죠. 좀 보수적으로 차라리 보시는 게 네.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잠시 저도 좀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면 헷갈리지 않게 진짜 우리 들으시는 분들은 다 각자 의견이 다 다르시겠지만 지금 MSCI의 차이나의 상해의 이제 편입 여부잖아요. 참고적으로 아시면 이제 6월 9일날 결정될 가능성이 큰데요. 그걸 하면서 중국 얘기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요. 중국 시장, 상해 시장 오래간만에 좀 얘기해요. 상해랑 후광통 관련해서 얘기해 주시죠. 저번에 제가 메리츠 우리 모였을 때 네.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아마 3주 됐습니다. 3주. 네, 열심히 이제 상위가 밀리고 있었던. 그렇죠. 그때 말씀을 해드렸던 것이 이게 시장이 밀리고 있는 부분 자체가 다른 투자자들한테는 좀 부담스럽더라도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밀리면 아싸다. 아싸론 얘기하셨죠. 그렇죠? 아싸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3주 지나놓고 보니까 상위가 다시 돌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상위가 개인 투자 비중이 뭐 90% 80%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뭐 경제 지표 자체가 여전히 좀 불안한 부분도 있고 여전히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금 시장을 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개인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골드만삭스가 한번 종목을 시장을 밀기 시작하면은 참 시장이 잘 올라갑니다. 그렇죠? 예전에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막았던 것도 뭐 아시다시피 골드만삭스에서 막았으니까 그 정도로 자금력이 되는 것이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중국 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그 정도의 자금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개인 자체가 뭐 옆 동네 김 사장님, 앞 동네의 최 사장님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보실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중국 다시 시작을 했는데 예전에 이제 우주항공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맞습니다. 우주항공 쪽이 오늘도 그쪽 업종에서는 가장 세게 오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역시 중국은 6,000포인트까지는 일단 6,000포인트까지는 겁내지 않고 달리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부럽다.
저는 근데 저도 좀 그 얘기 다 하신 거예요?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이제 농담삼아서 이성 대표 부럽다 했는데 최소한 저희 방송 들으신 분은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먼저 저희가 그 해외 주식 얘기 많이 했고요. 특히 중국 주식에 대한민국에 이런 분 없잖아요. 네네. 우리 강준혁 선생님을 이거 봐주고. 네, 존경하는 강준혁 선생님과 함께 방송을 했던 우리 영광. 네? 그리고 마디마디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앞서 이제 그 각자 이제 얘기한 건 이제 한국 주식 시장을 얘기했잖아요. 한국 주식 중심으로는 약간 뭐 보수로 봐야 된다 아니다. 지금은 종목별로는 있지만 먹을 게 많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 와중에 강준혁 선생은 지금 4,800, 4,900이잖아요. 지금 중국 상위 얼추요. 6,000포인트 간다면 아직도 20%잖아요. 6,000포인트만 가더라도. 그래서 20%가 뭐야? 30%네요. 근데 그럼 보는 건데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우리 들으시는 분들의 입장 그리고 저희 방송에 늘 그렇지만 저희가 요즘 지난번에 현대증권 강의한 거 그리고 메리츠증권 강의한 거 그리고 딴 데 이번에 강의하는 거 제가 방송에서 하는 것도 원마켓이거든요. 시장은 하나거든요. 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에서는 널려있다 먹을 게 여전히 먹을 게 정말 널려있다 보고 있고요. 앞서 이제 강윤혁 선생님 이제 중국의 항공주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항공주는 너무나 명확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강윤혁 선생님 얘기하고 저는 이제 미국 쪽 얘기를 많이 해드리잖아요. 미국 쪽도 지금 똑같아요. 미국도 결국은 사람을 줄이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육군 중심, 물론 미군 이제 공군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공군도 잘 생각해 보시면 싸움을 엄청 많이 하니까 엄청 비싸잖아요. 비행기 한 대 값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팔아먹으려고 하고 뭐 사드가 됐고 뭐건 간에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니 사람 한 번 또 죽으면 크게 다치잖아요. 글로벌 호구. 네. 딴 얘기 하지 말고. 이거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네. 이거 주먹 어떻게 주면 이거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심각한 거라고요. 그래서 보면 예전에 보면 민간 군인들을 많이 써요. 요즘 보면 특히 이제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런데 민간 군인들을 많이 써서 뭐 영화도 나오고 드라마도 나오고 뭐 이런 문제도 많이 나는데 보면 이제 미국에서도요. 비행기가 보면 한 명 키울 때마다 파일럿 한 명 거기서 떨어지면 엄청나게 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 우리는 지금 사람들 자꾸 장난감 같은 드론을 얘기하는데 무인 폭격기 이런 거 개발을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예전에 보면 혼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편대로 가서 20발이 한 명이 한 번에 갑니다. 무인 항공기가 폭격기가 한 번에 쑥 가가 한번 떨어뜨리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게 보면 그거에 중국도 지금 보면 우리 강준혁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2026 우주부대. 중국 보면 딴 거 다 쫓아갈 수 있는데 배는 물론이고 한국 잡으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물론 기술력은 없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중국도 유인한 우주선을 쏘니까. 근데 그런데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으니 중국도 마찬가지죠. 글로벌 탑1이 되는 건 뭐예요? GDP가 1이 되면 뭐예요? 그리고 군사력에서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가 많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래서 거기 하나 낑겨 들어있는 것조차 보잉이랑 비즈니스 한다고 해서 아스트가 날아가는 거 말이지, 그냥. 그건 제가 보기에 근데 그거는 크게 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 결국은 그 노스럽, 그루만이라든가 보잉, 그리고 중국의 그런 관련된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갖고 있고, 중국도, 결국은 군수산업의 그 민영화, 그리고 군수 개발에 민간한테 넘기는 걸 많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뉴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에 돈이 많이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다만 오늘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우리 방송 들으신 분은 너무나 행복한 거야.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그 주식 비중은 금융자산 비중은 전 세계 1.5%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너무 1.5%에 목을 건다는 얘기죠. 전 시장이 엄청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주식 시장은 한국만이 좋다는 게 아니라 글로벌이 좋다는 거예요. 저는요. 글로벌이 먹을 게 넘쳐나. 근데 보면 IMF 때 있잖아요. 전 딱 한 번 IMF 때만 먹을 게 없었다. IMF도 직후에 한 1년 먹을 게 없었는데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들 해외 주식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해외 주식 다 되거든요. 그 지금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 제가 알기엔 중국 개인 투자가 외국 주식 못하죠 아직이요. 근데 요번에 허용된 후공통이 그래서 된 거잖아요. 홍콩까지는 가봐라 이거잖아. 그런 거죠. 우리는 중국 사람이 못하는 거 우리는 벌 찬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시장이. 전 먹을 게 너무 많다 보고 있고요. 다만 이런 시장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그 판단의 기준을 잘 좀 생각하셔야 된다. 그 어렵다 하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너무나 좋은 판인 게 그 후광통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몇몇 증권사만밖에 안 하잖아요. 아직요. 심지어 대형 증권사 여러분들 가보세요. 후광통하게 관심 있다 그러면 그 대형 증권사조차도 관심 없는 데들 많아. 현대증권 상주지점 가세요. 네, 그러니까 어디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상주증권가 됐건 어디 됐건 그런 데가 몇 개 안 된다는 거지 지금. 그런 것들이
뭐 엄청나게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많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다만 우리 좀 보셔야 될 게 말이죠. 어떤 주식을 선택할 때 단기적으로 매매하신 분들은 뭐 기술적으로 보고 뭐 21선 주식에서 막 지랄들 많이 하잖아. 근데 정말 장기적으로 정말 10배나 주식은 10배가 뭐 100배짜리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 근데 그런 거 할 때는 와 섹시해요 100배. 오늘 자꾸 추임새가 들어가는데 좀 싸구려 같네. 알았어. 부산에 가라고. 부산 가라고. 그 얘기네. 근데 말하려다 까먹잖아. 근데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레퍼런스를 볼 때 그냥 그것만 보시고 가격만 보지 마시고 그래서 그 기업이 예를 들어 중국게 더 좋은지 아니면 일본 게 더 좋은지 미국 게 더 좋은지 저는 일본의 기업도 10개 20배 할 거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본 은근히 섹시해요. 그러니까 일본에 10개 100배 할 거 엄청 많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한국보다 일본이 더 섹시해. 그러니까 저는 많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쪽에 저도 왜냐하면 저는 느낌 알잖아요. 방송이나 지금 저한테 뭐 강의 의뢰온 거다 보면 다 그거예요. 해외 자산 투자 얘기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보면 중국밖에 없었어. 해야지. 강준혁 선생은 너무 중국틱하게 생겨서 그래. 강 선생 다자하오. 멤버야. 기다려. 멤버야 우리는. 우리 멤버잖아. 멤버잖아. 왜 이래? 그래갖고 멤버십이 있어요. 우리는 멤버십. 멤버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 방송할 때만 혼자서 돈 잘 벌면서 뭐 멤버가 아니네. 돈이 없어. 거짓말은. 내 생각보다 돈 잘 벌어. 지난번 강연회 갔을 때 누가 그랬나? 나 생각보다 돈 잘 벌어. 아니 나 지금 얘기하면 자꾸 낑겨들어. 그래갖고 그래서 지금 비교하고 그 해외 관점 보면 100배짜리 널려 있다고 보세요 정말.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지금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네네. 제가 그런 얘기 하죠. 한국에 예전에 뭐 투자했던 외국인들이 한국어 알고 투자했냐고. 네. 여러분들이 나는 영어도 잘 못하고 프랑스어도 못하고 일본어도 못하고 중국어도 못하고 개뿔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할 수 있다라는 시각을 넓히고 보면 그러니까 널려 있어. 이게 진짜 세상의 산삼밭입니다. 산삼밭. 네. 바로 옆에 막 산삼이 떨어져 있는데 네. 한국 시장이 도라지 캐러 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 위원님 말씀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진짜 투자의 폭을 조금 더 넓혀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대통령님께서 중동 가서 젊은이들 중동 가라 그런 데다가 이번 대통령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요번에 보면 또 중남미 가서 우리나라 비행기파 그런 거 세일즈하고 있잖아. 그게 예전 같으면 말도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뭐 특정 주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시각을 넓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맞다 안 맞다 그게 나는 그 정책이 맞다 안 맞다는 다른 얘기고 다른 얘기. 왜냐면 분명히 다른 얘기죠. 왜냐면 중동이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했지만 실제로 올해 상반기 있잖아요. 지금까지 보면 올해 그 중동 지역 건설 수주가 작년 대비 마이너스 70%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방향이랑 정말 현실화되는 건 다른 얘기라는 얘기죠. 근데 하여튼 시각을 넓혀야 된다는 거죠. 건설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건설주를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을 사야 되는지 아니면 유럽의 건설주를 사야 되는지 그렇잖아요. 태양광도 우리나라 OECR을 사야 되는지 아니면 중국을 사야 되는지 중철을 사야 되는지 그러니까 딱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을 사야 되는지 아니면 중국 중공을 사야 되는지 그러니까 중공을 사야죠. 그러니까 강준 선생이 얘기했잖아요. 중국의 중국 중공이란 건 뭐예요? 우리 중공업 할 때 중공자 쓰는 건데 딱 보면 중국에서 처음 있는 항공모함을 한 애들이잖아요. 중국은 국수 국조만 아니면 이해되면 답은 끝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기술력 약간 모자더라도 밀어주는 데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예전에 보면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야. 우리나라 해외 주식 못하겠어 봐라. 돈 벌 찬스가 없는 거죠. 꿈만 꾸는 거지. 그러다 펀드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근데 지금 이렇게 다 열어줬잖아요. 못하시는 분들은 진짜 ETF도 좀 찾아보시면 ETF도 진짜 많아요. ETF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엄청 많아. 우리나라에도 중국에 뭐 ETF 꽤 많고. 우리 ETF 전문가 우리 한 말씀. 저 ETF 전문가가 근데 일단은 아쉬운 것도 있어요. 솔직히 우리나라 ETF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그런 건 단점이 있죠. 네. 근데 어차피 근데 거래량이 없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 나중에 좋아진다면 거래 터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관심을 미리 좀 가져보는 것도 좋겠죠. 정말 저희 방송에서 ETF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우리 강준혁 선생이 중국 상해 A 같은 거 얘기 많이 했잖아요. A300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ETF는 위원님이 또 띄워드리는데 왜 이러십니까? 또 이것도 우리 강 선생 ETF로 뜨고 싶지는 않아. 아니 5월 30일 강의하신다며요. 그거는 부산으로 가세요. 부산으로. 아니 그 사람아. 그래도 서울 인근은 경기도로 가야지. 부산으로 가십시오. 1시간 반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찬스가 많다.
그래서 겁먹을 게 아니라 겁먹을 때 시각을 넓히면 정말 널려 있다고 보고 있어 주식이.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할 때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있는데 다람쥐가 쳇바퀴를 막 돌고 있어요.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아서 10바퀴를 돌면 주인이 귀엽다고 도토리를 하나 줘요. 근데 사실은 다람쥐가 쳇바퀴 돌고 있는 그 뒤쪽에 그 도토리가 쌓인 거야. 근데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다가 내려가면 아 주인이 10바퀴 안 돌면 도토리를 안 줄 텐데 이거 불안감을 계속 돌고 있다고 거기서. 그렇죠. 한국 시장에서 계속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다람쥐가 쳇바퀴 돌던 데에서 조금 불안하더라도 한 발자국 옆으로 와서 뒤만 딱 돌아보면 도토리가 천지거든.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저는 그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해외 주식 투자하려고 그러면 외국어도 몰라. 뭐 한도 리스크가 있다 그래. 이것도 저렇게 좀 머리도 복잡해. 한국 주식이라도 잘하면 참 한국 주식도 못하는데 무슨 외국 주식이냐 이런 그렇지, 생각을 그렇지. 할 수가 있는데 다람쥐가 쳇바퀴 10바퀴 도는 것보다 뒤돌아서는 게 더 쉬워요. 그러니까 10바퀴는 돌아 그러면 발 부르터 그게.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서 주식 투자를 됐다 잘할 것 같으면 벌써 외국에서 논하는 거예요. 그렇죠. 1945년 이후로 독일 지수나 프랑스 지수는 제자리거든요. 그럼 프랑스 사람이 내가 여기서 주식도 자제를 못하는데 미국 가서 무슨 주식 투자를 해. 미국은 10배 갔어요. 미국은 사놓으면 10배야. 근데 프랑스는 사놓으면 본전이야. 그걸 지금은 좀 생각을 하실 시점이다. 나 왜 이러지?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왜 오늘 해외 특집인가? 그게 아니라 오늘 해외 특집이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강 선생님 오시는 곳이 특집이지. 근데 정말 아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지금 경제 다들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주식시장이 조금 올라서 그렇지 다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일본 쫓아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려면 도대체 일본이 그랬으면 일본이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일본이 잃어버린 25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가 4분의 1 토막됐어요. 요즘 좀 올라서 좀 오른 거지 4분의 1 토막됐거든요. 올라봤자 멀었어요. 올라봤자 4분의 고점에 4분의 1 토막돼갖고 조금 올라가서 반 토막된 거야. 고점 대비. 그것도 25년 전 대비. 그잖아요. 그 같은 시간에 미국 4배 올랐거든요. 5배? 그러면 일본 사람에서 미국에 투자한 놈이랑 계속 일본 줬대 일본만 하는 애랑은 20배의 격차 난 거예요. 자산에. 그래서 저는 하여튼 우리 시청자분들 들으신 분이 그 맞고 틀리가 떠나서 분배를 좀 안분하자. 이것도 듣고 난 다음에 나 영어학원을 끊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정말. 학원을 끊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냥 투자하실 때는 그 나라 언어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 어차피 숫자 보고 하는 거고. 그렇지. 그런 거니까. 아까 말 잘하셨잖아요.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주식 투자할 때 한국말 알고 한 사람이 어떻겠어. 제가 예전에 감사합니다 알았겠지. 지금 없어진 프루덴셜 증권에서 예전에 펀더멘탈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프루덴셜 증권에서 프루댕댕. 그 증권 그 강의할 때 펀더멘탈 재무제표 보는 거하고 막 열심히 강의를 했더니 일주일 있다가 한 분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어디지? 노량진인가? 노량진 학원 끊었다고? 회계사 수업? 그걸 왜 끊냐고. 우리가 회계사가 될 게 아니거든. 우리는 그냥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투자를 하려고 그럴 때 알아야 되는 지식은 재무적인 지식은 회계사보다 몰라도 되고 해외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할 때의 지식은 외국어 그냥 굿모닝 이상 하는 사람들의 지식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좀 쉽게 그런 부분을 좀 접근하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기회가 많습니다. 다음